안녕하시냐는 인사로 의뢰껏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그다지 안녕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인사를 여쭙지 못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9일차가 되었고요.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이 참 많이 전해졌는데 좀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3대 특검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금감위원회 설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협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처럼 저 역시 분노하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운 길에서 외쳤던 윤석열 파면과 김건희 특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출발선상에선 지금도 수많은 의혹들이 덩이뿌리처럼 계속해서 얽혀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자신감으로 최소 인원으로 기간의 연장 없이 이 특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왜 그렇게 협의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경원을 간사직에 임명하다뇨. 나경원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내란 공범 혐의가 명확하고,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직이 아니라 법사위원으로도 부적합하다라고 주장하던 것이 법사위의 우리 의원들이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과연 어떤 협의점으로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인지 반드시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 당대표가 연설하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대표는 물론 많은 인사들이 살해될 뻔했다라는 대목에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발언을 한 것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이고, 그 소식이 전해진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밤, 내란범들은 3,000개가 넘는 영연백을 준비했고 1,000개가 넘는 종이관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을 살해할 목적이 명확했던 내란범들과 어떻게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까? 절대적 다수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런 협의를 했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납득 가능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4단락을 기획을 했었는데 2단락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강정책 경제 분야의, 4번째, 5번째 소제목,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부분 낭독을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시장을 고려한 고용 친화적 성장을 추진하고,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재교육 체계 강화로 급격한 경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다. 공정임금 구축과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직과 은퇴, 폐업 등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지키는 민주적 노동복지 국가로 이행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 가능성 간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탈탄소 사회로 신속히 전환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 안전망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주택 공급 및 가계부채 문제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네,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첫 줄부터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증대, 소득이 증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강제적으로 소득을 쥐어주었죠.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 확대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일종의 푸시였었죠. 경제 마중물. 실제로 특히나 군소당리의 작은 지역으로 갈수록 더더욱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지키는 민주적 노동복지 국가로 이행한다. 이 줄이 사실은 노동과 일자리 관련한 핵심적인 한마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 노동복지 국가로의 이행, 민주적 노동복지 국가란 과연 무엇이냐? 단어 자체로만 헤쳐놓고 봤을 때는 노동자가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입할 수 있는 것은 노란봉투법이겠죠.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쟁점은 쟁의 과정에서 과도한 손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원청과 노동자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두 가지인데 모두가 이 민주적 노동복지 국가로의 이행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부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은 글로벌 대전환 시대를 선도한다.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AI와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오면서 노동하지 않고 생겨나는 수익들에 대한 재분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 사회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라든지 고민이 계속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